이거 안 되는데. 이 치면은 또 밀리나가고. 엑스클루시브 리스. 자, EXCLUSIVENSS. 엑스클루시브니스입니다. 이 단어 뜻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엑스클루시브니스. 엑스클루시브니스. 자, 한번 찾아봐요, 한번 단어. 엑스클루시브니스.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독특하단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독특하다는 말. 그죠? 예.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사는 제품에 대해서 독특성을 갖다 추구합니다. 독특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내만 사고 다른 사람들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내만 사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딱 맞는 그런 엑스클루시브니스를 갖다 추구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제품의 어떤 독특성을 갖다 높이려고 하면은 남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흔한 제품의 가격을 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만 알 수 있는 높은 가격을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만 살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가격에 차별화되는 걸 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가 사는 양복은 뭐냐, 몇백만 원 정도 돼가지고 아무나 못 사고 자기 혼자만 뭐 입고 다니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엑스클루시브니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엑스클루시브니스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 고객층이에요. 이 제품을 판매하는 고객층, 타겟 마켓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고객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0만 원, 80만 원 경쟁 제품보다 20, 30% 사니까 사라.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그 사람들이 화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러니까 엑스클루시브니스가 있는 이런 걸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그 사람들에 맞게 그걸 다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중가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부터 벗어나 있었죠. 항상 싼 거 좋아하지. 싼 거 좋아하니까 싸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만 한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아주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SS 패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었냐면은 기업체 임원들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직접 조용하게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 새로운 양복인데 이 양복은 뭐냐면은 입어보십시오. 저희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입어보시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은 저희한테 사온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마음에 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갖다 드리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판매 방식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입니까? 안 하는 방식입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놈들 다 자기 사입고 안 산다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엑스클루시브니스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엑스클루시브니스를 갖다 어떻게 만족시켜 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전략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가격을 어떤 가격을 원하느냐, 유통은 어떤 유통을 원하느냐, 그리고 판촉은 어떤 판촉을 원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자기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어떤 그런 그 객관성을 유지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미친 짓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20, 30% 싸게 하고 뭐 이렇게 백화점에서 판매하든지 좀 옆에다 구석에다가 판매하고 뭐 이런 미친 짓은 절대 안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이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리 시장 세분화를 하더라도 그냥 많이 들어갔고 그냥 생각만 하고 또 이야기만 듣다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갖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의견만 잡고 생각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중저가 브랜드 마케팅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가 마케팅을 바로 직접 하기 위해서는 고가 브랜드 그 구매자들 앞에다 놔두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촉할 것이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SS 패션 같은 경우는 실제 찾아가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때 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 옷을 안 만들어가면 그 사람 누가 만나주겠어, 그 갖다. 안 만나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여러분의 어떤 그런 타겟 마켓, 여러분이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의 마케트를 우리 고객을 갖다 어떻게 찾느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현재 벤처 CEO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자기 제품을 갖다 누구보다 잘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 이 제품은 뭐냐면 100%다 성공한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만 심어주면 이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의 고객이 누군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다 심어줄 수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은 100% 성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제품에 대한 미쳐있기 때문에 자기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특성에만 미쳐있기 때문에 자기 고객을 갖다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세분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는 뭐 어떤 거냐? 시장을 요구면서 동질적인 그룹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관리자들은 시장을 세분 시장 나누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분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게 나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시장 세분화라 하면은 그 기업체 현재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시장 세분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시장을 나누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시장을 나누는 것에만. 남자 시장, 여자 시장, 20대 시장, 30대 시장, 40대 시장, 50대 시장 나누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뭐냐면은 나누는 시장들 중에서 어떤 시장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제품에 딱 맞아떨어지느냐, 즉 타당성 있는 그런 세분 시장을 찾는 것 방법이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 아마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떤 걸 이 사례도 한번 이야기해볼 만한 이 사례도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만든 사례인데 이 사례가 뭐냐면은 STP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사례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김씨라는 그 아저씨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김씨 아저씨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소개시켜 줄게요. 김씨 아저씨는 뭐냐면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일반 회사 다니는데 이 사람이 50대 다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카드가 내 언제 잘리는 거 아니냐. 지금 부장이에요. 부장인데 이 카드가 잘리면 자기는 돈 쫄딱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하나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뭔가 좀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뭐냐면은 그 주위에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하지 않던 그런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자기가 회사 다니는 게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주위에서 어떤 장사를 할까 어떤 장사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 김씨 아저씨는 뭐냐면은 야, 내가 만일에 당장 내일 잘린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뭘 하는 게 맞냐? 뭘 해야지 내가 먹고 앞으로 30년 내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 사례는 그런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이 김씨 아저씨가 최근에 바로 잘리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김씨 아저씨가 자기 동네에 있는 가게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기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가게들을 자주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인근에 동네에 있는 가게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가게가 잘 되느냐 어떤 가게가 못 되느냐 한번 살펴봤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 동네에는 참 다양한 가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떤 가게를 보면 뭐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다른 날은 또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써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뭐냐면은 자기 동네에 없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다른 동네에서는 봐봤는데 자기 동네에 없는 가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호떡 가게, 호떡 가게. 호떡 가게 아시죠? 그죠? 호떡 판매하는 가게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다른 동네 가면 호떡 가게 분명히 있는데 자기 동네에 지나가니까 자기 동네는 호떡 가게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자, 그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아저씨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야, 그렇다 하면은 내가 호떡 가게를 오픈하면 우리 아무도 없으니까 내 혼자 독점을 장사하는 거잖아. 그죠? 장사 잘 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야, 호떡 가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회사에서 잘라버렸어요. 이 김씨 아저씨를. 잘려버렸습니다. 예. 잘려가지고, 김씨 아저씨는 뭐냐면은, 야, 결국 내가 당할 걸 당했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그래도 이제,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 전까지 생각하고 있던 게 뭐냐면 호떡 가게였거든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호떡 가게였습니다. 호떡 가게 없으니까 호떡 가게 만들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떡 가게를 갖다 뻔질나게 거기다 호떡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차려가지고 호떡 만들어 판매했어요. 자,